평생 남을 챙기며 살았는데 결국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서늘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내일 제쳐두고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힘들다는 전화가 오면 늦은 밤에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내 시간과 감정을 줄여가며 맞춰주었습니다. 명절이면 먼저 안부를 물었고, 생일은 잊지 않으려 했었으며, 관계가 멀어질까봐 서운한 마음도 조용히 삼켜왔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내 곁에도 진심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내가 마음 둘 곳 없이 조용히 무너져 내릴 때는 편하게 전화 한 통 걸 수 있는 사람조차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 속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문득 아주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은 순간, 오늘 쇼펜하우어가 남긴 아주 냉혹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을 깊이 편안하게 만드는 진실을 함께 마주해 보겠습니다. 평생 사람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는데 정작 가장 지쳐 방치되어 있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인정 속을 떠돌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오래된 의리라는 이유로, 때로는 가족 같다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늘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는 자기 상처를 숨긴 채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 누군가는 자기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 줄도 모르고 남의 기분부터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참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다정함의 끝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끝에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자,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1820년의 몹시 추운 겨울, 베를린 대학의 텅 빈 강의실 문을 닫고 나온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보다 고독 속에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사람.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서재에서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친애하는 버시예요. 나는 그대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네. 그대는 원래 정이 많고 타인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이지.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은 외면하지 못했고,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으며, 서운한 일을 겪어도 관계가 멀어질까봐 속으로만 삼켜왔겠지. 하지만 버시요,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왜 나는 늘 이해하는 쪽이었을까? 왜 내 배려는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까? 1820년 나는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네? 그러나 같은 시간 헤겔의 강의실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나의 강의실에는 단 3명만 남아있었지. 세상은 나를 실패했다고 말했네. 하지만 나는 그 텅 빈 강의실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네. 타인의 인정 위에 삶을 세우면 그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 자신까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 소란스러운 길에서 조용히 물러났다네. 피곤한 관계와 끝없는 인정 경쟁 대신 철저히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때부터 처음으로 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네. 프랑크푸르트로 내려간 뒤 나는 매일 같은 삶을 반복했다네. 아침에는 글을 쓰고 낮에는 마인 강변을 걸었으며 저녁에는 홀로 플루트를 연주했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네. 왜냐하면 나는 조금씩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평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네. 그대여,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네. 진짜 피로는 자기답지 않은 모습을 너무 오래 유지할 때 찾아오는 법이지. 속으로는 힘든데 괜찮다고 말하고
떠나고 싶은 관계를 끝내 정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간다네. 나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겨울에 비유했지.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를 찌르게 되지.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네. 이것이 인간관계의 딜레마라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내 관계를 놓지 못한다네.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지.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며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조용히 연결된다네.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자기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하지. 나는 평생 그 두 번째 삶을 선택했다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네. 가만히 생각해보게.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기대와 기분에 맞추며 살아왔는가. 만약 그 시간 중 아주 작은 일부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어땠겠는가. 오래전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고, 혼자 조용히 여행을 떠날 수도 있었으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쉬는 저녁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혼자 밥을 먹는다고 초라한 것이 아니라네. 가기 싫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네. 사람들의 연락에 조금 늦게 답한다고 해서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네. 기억하게. 고독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안식처가 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침묵이 된다네. 그러니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편안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네. 나는 평생 혼자 살았다네. 그러나 단 하루도 나 자신을 잃고 살아간 적은 없었다네. 그것이 내가 고독 속에서 얻은 가장 큰 평온이었다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기대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쉬어가 보십시오. 늘 남에게 맞춰주던 사람이었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을 먼저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가만히 던져보십시오. 나는 언제 가장 편안한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간관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쓰던 힘을 조금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을 살피던 불안도 조금 덜어내며 조금 더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용한 거리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참 많은 마음을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삶을 배우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셔도 괜찮습니다. 타인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비슷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